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자, 우리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이제 88쪽에 보면 콘크리트 강도와 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하고, 자, 그 다음에 배합.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콘크리트 강도잖아요. 우리가 시멘트, 물, 모래, 자갈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강도, 그죠?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오기 위해서 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배합을 해서 하는 거.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말이 요게 좋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 강도는 시멘트 강도와 물 시멘트 비로 결정된다. 자, 요 말. 자, 얘 강도는요. 자, 요 말. 지금 얘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콘크리트 강도는 자, 시멘트 강도라는 거죠. 시멘트 강도와 물 시멘트 비를 우리가 W 펫이라 그럽니다. 자, 얘를 뭐라 그런다? 국산말로 먼저 쓰고 할까요? 물 시멘트 비. 자, 얘를 갖다가 W 펫이. 자, 그래서 자, 얘가 워터고 얘가 시멘트입니다. 자, 얘에 의해서. 자, 근데 자, 우리 이제 물 시멘트 얘기하는데 자, 우리 아까 구성 재료가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자,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혼화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지금 물 시멘트니까 여기서 얘잖아요. 얘 지금 물 시멘트비는 시멘트 질량이라 그러죠. 우선 이제 질량에 대한 물의 질량인데, 자, 요 얘기를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물 뭐라 그랬어요? 결합제비. 자, 그래서 제가 가로하고 그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정확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결합제. 그러니까 얘 물에 대한 얘는 물 시멘트 비나 얘잖아요. 근데 얘는 물에 대한 뭡니까? 나머지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게 벌써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물 시멘트 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하고 얘는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물 결합제비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강의하면서 물 시멘트 비 얘기한다. 시험 문제도 물 결합제비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물 시멘트 비로도 나오니까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말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거는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시멘트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 강도 얘가 크고요. 자, 우리 물 시멘트 비 또는 물 결합제비 얘기하면 우리 뭐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얘 얘기하는 거야. 얘. 물 얼만큼 들어갔느냐, 물. 그죠? 이 얘기 그냥 물 얼만큼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얘 적게 들어가야지 강도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만 얘가 강도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멘트 강도와 물 적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이게 설명한 거잖아요. 시멘트 강도가 클수록 물 시멘트 비가 작을수록 콘크리트 강도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그 콘크리트 조건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를 우리 뭐라 그랬어요? FCK라 그랬단 말이죠. FCK. 그래서 자, 얘를 갖다, 자, 그래서 우리 4주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시멘트에서 얘기했죠? 4주 압축 강도. 자, 그래서 우리 강도를 볼 때 콘크리트는 압축력이라 그랬어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하고 다시 또 철근은 뭘 부담한다고요? 인장력을 부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압축 강도. 며칠이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28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자, 그 조건 읽어보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뭐 4주 압축 강도 하고요. 그 밑에 보세요. 자, 이것도 콘크리트 4주 압축 강도는 일반적으로 18메가파스칼.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는 15메가파스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까 고강도는 몇 메가파스칼이랑이라 그랬어요? 40, 그죠? 뭐 이런 얘기들, 그건 좀 아는 것도 좋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참고에 대한 얘기도요. 자,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으로 한다. 자, 요 얘기를 좀 이따 보자. 여기 있는 거, 박스에 있는 거는요. 박스에서도 이 4번 또 넣어놨죠? 4번에, 그죠? 자, 콘크리트에서 염화 물량은 0.3kg 얘가 넣어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것도 또 넣어놨네요, 제가.
자, 여기 참고에 1, 2, 3번도 좋은 말인데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은 콘크리트 강도. 자, 이 지금 이렇게 말이 이렇게 표현돼서 나온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시멘트 강도가 클수록 강도 커진다. 지금 얘기했던 거고요. 물 시멘트 비는 어떻게 된다? 작을수록. 그죠? 맞죠? 자, 세 번째. 요 슬럼프 값을 이제 안 배웠는데 조금 이따 하자고요. 그냥 보면 슬럼프 값이 적다라는 건 강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자 리을에 보면은 골재의 대소립이 적당한 거. 자 아까 골재 품질 얘기했었죠? 그죠? 대소립.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연속 입도 분포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양 또는 양생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그냥 우리 놔두는 거예요. 물 뿌립니다. 계속. 그걸 이제 보양 양생이라 그래요. 그런 걸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콘크리트 강도인데, 그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면 콘크리트 배합이라는 게 나오죠. 지금 비비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쪽에 보면은, 자, 콘크리트 배합에서 89쪽에 보면 배합 설계. 자, 얘의 순서. 자, 얘 순서가 나오는데 얘가 몇 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순서가. 근데 이제 많이 나오니까 또 이제 최근에 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소요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요 강도. 우리 소요 강도 얼마라 그랬습니까? 콘크리트 강도 18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소요 강도가 설계 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자 18 메가파스칼 이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구조물은 이건 한 25 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야 돼. 아니면 20이 나와야 돼.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계하면서 정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그것의 순서가 그런 다음에 뭐 한다라는 거야? 배합 강도. 자, 이제 비비는 겁니다. 비빌 때 강도.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배합 강도의 FC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크게 한다. 이게 배합을 해서 결국은 얘가 나오는 거니까 점점 적어지니까 얘가 커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시멘트 강도. 시멘트 강도도요. 자, 이런 걸 이렇게 정해서 순서가. 그러니까 얘가 제일 커야 됩니다.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얘가 크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체중이 비비다 보면 강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크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최근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물 시멘트 비 또 이렇게 돼 있죠. W per C.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 값도 이렇게. 자, 이거는 크기 뭐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슬럼프 값. 슬럼프 값이라는 게 이제 또 자꾸 나오는데 조금 기다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옛날에 이게 순서가 몇 번 나와서, 자,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소요 강도, 설계 강도, 이거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 배지밀이라고 외우라 그랬어요. 배지밀. 배지물. 그래서 배지밀, 물. 이렇게 외우라는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지 순서, 자, 우리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도, 자, 이제 순서 보면서도, 자, 배합 강도가 설계 강도보다 커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멘트 강도 K라고 표현했는데, 자, 얘도 보면 벌써 25에서 30 메가파스칼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 시멘트 비 또는 뭐라 그랬어요? 그 가로하고도 또 물 결합제 비라고 돼 있고, 물 시멘트 비란 콘크리트 배합에서 시멘트 질량에 대한 물의 질량.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제 중량이라고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중량보다는 질량이 더 좋습니다. 질량은, 자, 얘기했죠? 이런 거 몰라. 그냥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쉽게 얘기해서는 중량이나 질량이나 그냥 같은 걸로 봐도 돼요. 우리 시설개론에서. 근데, 자, 우리 구별할 때 질량은 중력과 속도가 들어가지 않은 거고요. 그죠? 자, 중량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자, 올해부터는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W per C는 시멘트 질량에 대한 물의 질량에 비. 그냥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물 얼만큼 들어갔느냐.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억에 보면은요, 이 물 시멘트 비, 이거 수치도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기본이 몇 프로라고요? 60% 정도입니다. 60%. 자,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이거보다 이제 적게 주는데, 자, 니은에 보면, B번에 보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옛날에. 자, 중성화 우리 배웠죠? 탄산화, 중성화에서 중성으로 되는 거. 그죠? 우리 시간이 지나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중성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중성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철근이 부식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콘크리트 균열 가고 아웃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55%, 이 55% 외워야 됩니다.
55%. 한번 나왔던 어떻든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나올 확률도 많고 안 나오더라도 그런 게 응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수밀, 재치장. 수밀은 밀실하게 하는 거고요. 재치장 콘크리트 뒤에 이제 우리가 저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건데 내 자신이 치장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 우리 콘크리트 타설하면 거기에다가 미장을 하든지 뭐 도배를 하든지 뭐 다른 걸 해요. 근데 이 재치장은 제가 나예요. 제가. 자, 이런 것들도 그냥 제 이래잖아요. 제가 말합니다 이래잖아요. 제가 누구예요? 나야 나. 그러니까 제 치장 그러면 내가 자신이 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매끈하게 나오는 겁니다. 얘는 더 이상 뭐 다른 거 할 거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 이런 거에는 얼마로 한다고요? 50%. 여기 또 앉아 고강도 콘크리트도요. 자 하나 더.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40메가파스칼 이상이에요. 자 근데 얘도 어떻게 된다? 물시멘트비 얼마로 준다고요? 50%입니다. 자 요 정도 이거 이외에도 있는데 요 정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온도 보면은요. 이제 지금 이제 물 시멘트비 진짜 뭐라 그랬어요? 물 얼만큼 들어갔느냐. 그 물 많이 들어가면 또 얘기지만 강도 떨어져요. 근데 뭐가 좋아요? 시공연도. 어제 얘기했죠? 시공의 용이성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A에 보면 시공연도만 좋아집니다. 다른 건 다 아닙니다. 결론. 자, 물 들어가면은 뭐만 좋다고요? 시공연도만 좋고 다 안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공연도가 좋아지고요. 자, B번에 보면 강도 떨어집니다. 자,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물 많이 들어가니까 물 없으면 건조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논바닥에 물 없으면 논바닥 안 갈라져요. 근데 물이 있기 때문에 걔가 증발을 하면서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들어가면 건조 수축에서 균열이 가고요. 그러니까 물 들어가니까 수밀이니까 밀실하고 빡빡하게 되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내구성 감소되고 중성화도. 그죠? 중성화 자 나오고요. 자 여기 또 나오죠. 재료 분리딩 아까 얘기했죠? 분리딩 물이나 미세한 물질이 상승하는 겁니다. 상승해서 레이턴스 요 세 가지 용어 다 알아야 돼요. 재료 분리되고 분리딩이고 그다음에 레이턴스는 허옇게 자 표면에 이제 올라온 겁니다. 물이나 미세한 물질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증발하면 허옇게 남는 거. 저는 코딱지라 그래요. 코딱지가 레이턴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자 시공연도.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 우리 콘크리트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물 시멘트비 또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 결합제비. 자,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시공연도. 자, 요 말. 자, 근데 시공연도를 갖다가 영어로 써 있잖아요. 영어인데 한국말로 얘도 얘기 많이 합니다. 워커빌리티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말은 잘 쓰는데 자, 그래서 자,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공연도는 자, 그래서 시공의 용이성을 얘기합니다. 시공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근데 얘는 이런 얘기도 제가 조금 합니다. 약간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작업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작업이 쉽다라고 한다고 말이죠. 힘 좋은 사람들은. 근데 나 같은 힘 없는 사람들은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공연도라는 거는. 그래서 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시공연도가 좋다 그러면은 시공이 잘 되는 거고요. 시공연도가 나쁘다 그러면은 시공이 잘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자 우리 기본소에는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써 있는데도 기출 문제로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자 우리 맨 밑에 보면 주관적 정성절 개념으로 슬럼프 시험을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자, 요 슬럼프 값입니다. 아까도 여기서 슬럼프 값 여기 있죠. 자, 이제 슬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럼프 값이라는 게 있는데 슬럼프 값은 뭐예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자, 뭐냐 하면은 반죽에 질기 정도. 아, 질기 정도. 자, 이 말이 질기 정도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된 비빔이냐 묽은 비빔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질기 정도를 갖다가 정량적, 또 정량적이니까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수치로 표현한 값을 얘기한다. 이걸 갖다 슬럼프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시공연도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 89장의 맨 밑에 보면은 B번에 나오죠. 주관적 정성적 개념으로 슬럼프 시험을 해서 뭘 결정하라는 거예요? 시공연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90쪽으로 와서 자, 이거 슬럼프 값 나왔는데 여기 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자, 이 말은 알죠? 댐 비빔, 묽은 비빔은 그냥 쉽게 물 적게 들어간 거고 얘는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쉽게 되고요. 슬럼프 시험을 또 우리가 얘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한 모양이 된 철제 형틀이라 그래요. 자, 영어로는 콘이라 그래요. 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철제 형틀이 자, 사진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림도 있는데 자, 사이즈도 참고로 여기 위에가 100mm입니다. 여기 밑에가 200mm예요. 자, 그다음에 이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300mm짜리입니다. 300mm짜리로 해서 자,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여기 손잡이 되고 여기 두 개는 비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 하면 여기다 콘크리트를 비빈 거를 갖다가 콘크리트 비빈 거를 3번에 걸쳐서 놓습니다.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근데 이런 얘기는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매회 눌 때마다 25번 다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짐. 자, 이런 거는 다짐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놓았어요.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 손잡이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바닥이에요. 그러면 얘가 비빈 거니까 어떤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맞죠? 그게 그림이죠? 이랬을 때,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요 맨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 제일 높은 데까지 요거를 재는 겁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슬럼프 값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높이가 300mm입니다. 300mm니까 요거의 반이 뭐예요? 150mm입니다. 150mm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얘를 갖다가 요걸 댐 비빔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나서 여기 지나서 여기를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높이가 그러니까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오면 얘는 댐 비빔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야? 묽은 비빔. 저 밑에 거는 묽은 비빔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거요? 자, 우리가 비벼서 놓는데 자, 댐 비빔은 이게 하벨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고요. 이게 그죠? 그다음에 묽은 비빔은 쫙 퍼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빔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15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슬럼프 시험인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반죽이 지금 여기 써 있죠? 대냐, 묽으냐를 지금 150mm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 슬럼프 값이 만약에 100이다. 100이다 그러면 얘는 무슨 비빔이에요? 댐 비빔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200이다. 그러면 무슨 비빔이에요? 됐죠? 그렇게 해서 질기 정도를 지금 수치로 해서 표현한 거를 갖다 그걸 뭐라 그런다? 이걸 슬럼프 값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에서 시공연도를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지금 이제 묽은 비빔이에요. 묽은 비빔이면 시공연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얘는 댐 비빔이니까 시공연도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요 세 가지 용어가 아주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이제 지금 이때까지 신약에 얘기한 뭐 얘기하는 겁니까?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요런 것들이 요런 말들이 콘크리트 강도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로 나왔을 때 착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문으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표현될지는 이제 매년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도 자, 요거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슬럼프 값으로 해서 지금 시공연도를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그냥 슬럼프 값이 크다 또는 슬럼프 값이 작다. 자, 요거를 한번 우리 보자라는 거죠. 자,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기 있는 거. 자, 요거부터 W per C. 자, 그다음에 시공 연도. 자,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엮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뭐야?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슬럼프 값이 크다 그러면은 물 얼마나 뭐예요? 물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맞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또 그러면 물 많이 들어가니까 시공연도 좋아요. 예? 슬럼프 값이 크다라는 거는 강도는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얘 가지고 얘기했지만 얘 가지고도 얘기하는 거죠. 물 가지고 물 많이 들어가면 슬럼프 값이 커져요. 그죠? 강도 떨어져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다음에 시공연도 좋아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적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랬지만 이런 것들이 말로 나온단 말이죠. 말로 나왔을 때 딱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그래서 자, 또 얘기지만은 물 시멘트비, 물 결합제비 얘 놓았을 때 좋아지는 건 뭐만 좋아진다고요? 그죠? 이것만 좋아지는 거예요. 물 얘기 무지하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 W 퍼 시리즈지만 그냥 물. 그러면 이것만 좋아지고 다른 것들은 다 안 좋아. 자, 이렇게 알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이 자, 우리 90쪽에 자, 우리 그죠? 니은의 슬럼프 시험에 대하고 그 시험에 대한 거면서 여기도 슬럼프 시험에서 첫 번째 줄 쭉 나와 있죠. 반주기 질기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시공연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시험 방법 쭉 제가 안 읽어봅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10번에 표준 슬럼프 값 있죠? 참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도 자, 또 우리가 이제 쉽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 요것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5번에 보면은 지금 그 다음 쪽에 시공연도 이 얘기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공연도에 영향을 뭐라 그랬습니까? 미치는 요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공연도. 우리 지금 시공연도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도 했지만 뭐 얘기했어요? 물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영향을 미치는데 얘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목 이것도 그래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래서 물이니까 이제 단위 수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래서 단위 수량. 근데 뭡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단위 시멘트량. 양. 자, 그 다음에 시멘트 양 할 때 양 이렇게 써야 되네. 어우, 국산말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또 시멘트의 성질. 자, 그런 게 이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골재에 입도하고 입형이라는 얘기가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혼화재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온도. 온도 얘기 나오면 우리 항상 습도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자, 기본서에 뭐 내가 쓴 책이니까 뭐 그저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지금, 자, 우리 지금 시공연도면 물 얘기했으니까 얘는 됐어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또 여기 써 있네. 이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물이죠. 자, 이게 물 됐고, 얘는 시멘트죠. 얘도 시멘트죠. 얘는 뭐예요? 골재, 모래자갈. 얘는 뭐예요? 혼화재료. 그 다음에 또 얘는 온도, 습도는, 그러니까 이게 환경까지. 그러니까 시공연도가 우리가 이제 물을 가지고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라고요? 전부다라는 거야, 전부. 환경까지. 환경의 온도, 습도까지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거 됐고요. 전부가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요 내용을 이제 깊게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 수량. 자, 그러니까 얘 많아지면은 시공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아져요. 물 많이 들어가면 이 얘기는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시멘트량인데, 시멘트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배합. 그 다음에 빈배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가면서, 자, 요 얘기를, 자, 여기가, 그 밑에 있네요. 자, 우리 6번에 보면은요. 자, 요거 가기 전에 이제 6번을 먼저 보는 겁니다. 배합의 분류에서, 자, 여기 나와 있죠. 된배합, 된배합, 묽은 배합. 이게 뭡니까? 얘입니다. 자, 얘. 저기 써 있죠. 이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얘가 뭡니까?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뭐 슬램프 값이 152하고 이거 아까 여기 얘기했죠. 여기죠. 그죠? 여기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된 비빔은, 자, 여기서 다시 하자. 된 비빔. 자, 그 다음에 묽은 비빔. 된 비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한번 표로 또 만들어면서 해보자. 자,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 얘는 적게 들어간 거고요. 얘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시공연도. 작업성이라고 그러잖아. 시공연도. 자, 얘는 좋다, 나쁘다? 응. 얘는 좋다. 자, 이런 얘기. 자, 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또 어떻게 됩니까? 배합 비율에 의한 건데, 그 비율인 거 몰라도 되고요. 거기 나오는, 자, 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 부배합하고 빈배합에 대한 얘기. 자, 요 부배합, 빈배합, 요거 기억나요? 조금 전에 아까 전 시간에 거푸집 했을 때 부배합이라는 거 좋은 배합이라는 얘기했죠. 그랬으면 치값이 커진다 그랬단 말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자, 그 한자도 썼죠. 부자 부자입니다. 얘는 뭐예요? 가난한 빈자예요. 자, 그래서 얘는 또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리치 믹스. 자, 얘는 뭐예요? 푸어. 빈이 뭐야? 푸어잖아요. 푸어 얘기하면 뭐 생각나요? 우리 아파트에 하우스 푸어. 그죠? 가난한. 또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얘는 자, 여기서 자, 요것도 요게 많이 등장합니다. 얘 중요합니다. 용어 자체가 중요하면서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자, 부배합하고 빈배합의 차이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양입니다. 시멘트 양을 얼마큼 넣느냐 이런 건데, 자, 우리 기준율이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죠. 시멘트를.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이제 참고로 보면 1대 2대 4, 1대 3대 6 이러면서 시멘트를 넣어준단 말이죠. 양을요. 그 비율로 해서.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넣는 겁니다.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 조금이 얼마 이런 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넣어주는 거. 이게 부배합입니다. 뭐라고요? 부배합이 뭐예요? 시멘트 조금 더 넣는 거. 규정보다 더 넣어주는 걸 부배합이라고 그런다. 그거보다 빈배합은 뭐예요? 적게 넣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어렵게 생각하고 뭐 책에 뭐 기준이 어쩌고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런 거 다 저희가는 참고고 이렇게 돼요. 시멘트 조금 더 넣었어. 얘 덜 넣었어. 덜 넣으니까 얘 가난한 놈이야. 가난한 놈고 이건 뭐 그냥 얘기야. 가난한 분. 내가 가난하니까. 그러면서 요걸로 해서 요런 얘기를 합니다. 요게 중요한 거야 이제. 또 여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강도. 어느 게 강도가 좋을까요? 내가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요 얘기를, 이거를 강도를 할 때 얘가 시멘트 져준 거죠? 요걸로 표현을 저는 해요. 여기서 콘크리트 강도는 뭐하고 뭘로 결정이 된다고요? 하고 뭐하고?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멘트 많이 들어갔잖아. 부배합이. 강도 좋다. 이렇게 알아버려요. 그러면 아주 안 잊어버린단 말이죠. 시멘트가 강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시멘트는. 자, 여기서도 보면, 배합에서도 보면, 시멘트 강도가 여기 있잖아요. 얘가 제일 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부배합, 부자가 좋은가. 그러니까 치값도 센 거예요. 또, 강도가 좋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밀실하다라는 얘기예요. 밀실. 빡빡하게 비벼졌다라는 거예요. 균열. 이게 이제 조금, 균열은 어느 게 많이 갈까? 예? 그죠? 이거. 요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잘못 생각하면, 자, 근데 이것도요, 그냥 이렇게 알면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 균열을 얘기하면 얘 골재에서도 특히 모래가, 지금 여기 시멘트, 모래 자갈 넣는데, 모래, 골든 자갈도 돼요. 얘가 뭐야? 균열을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역할도 있어요. 우리 골재에서 품질 조건 얘기돼. 내구성, 내화성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여기서 얘기할 때,
골재는 균열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배합은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래가 적게 들어간 거예요. 맞죠? 이렇게 또 자,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얘는 시멘트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모래가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래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균열을 적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균열이 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배합이 균열이 적습니다. 이게 깊게 들어가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배합이 균열이 많습니다. 시공연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만. 자, 그래서 왜 시멘트 얘가 뭡니까? 모래로 해서 비비는 거하고 시멘트는 입자가 작잖아. 그럼 잘 비벼진다라는 거야. 맞죠? 입자가 작으니까 잘 비벼져요. 얘는 뭐야? 입자가 작은 게 아니라 모래가 더 많이 들어갔잖아. 모래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밀실한 거에 비해서 잘 안 비벼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다 보면 부배합은 다 큽니다. 다 화살표가 다 위쪽이네요. 자,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부배합, 빈배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이제 일로 온 거야. 지금 여기 시공연도 어느 게 좋다 그랬어요? 시공연도. 여기 써 있잖아요. 단위 시멘트라 해서 부배합이 시멘트.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요 일부분만 여기가 들어간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성질에 따라서 이제 시공연도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에서 성질 중에서 우리가 배운 거 어떤 거? 우리 조금 전에도 한 거. 분말도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분말도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죠? 분말도가 큰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입자가 고운 거예요. 고운 거. 자, 그러니까 어느 게 다 잘 비벼져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말도가 큰 게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골재 얘기했잖아. 골재의 입도니까 뭐 얘 크기를 갖다가 입도라 그러잖아. 얘는 어떤 게 좋은 거라 그랬어요? 아까요? 그죠? 연속 입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은 게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평은 모양, 형태입니다. 모양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화재료. 그냥 혼화재료 우리 대표 주제가 아까 배운 거 뭐예요? AE제 뭐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공기 넣은 거잖아.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그러니까 공기 넣으면은 아까 그죠? 혼화재료 AE제 뭐 좋게 하는 거예요? 시공연도 좋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또는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 그러니까 우리 배운 거. 공기량 많으면 좋아진다. 자, 요게. 온도가 높으면은, 일단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온도가 높으면은 시공연도 좋을까 나쁠까요? 그죠?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온도가 낮으면 좋아요. 왜? 온도가 높으면 수분이 증발해 버리니까 물 없으니까 잘 안 비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 시멘트 모래 자갈에 대한 얘기고, 자, 요거는 우리가 또 여기서 특히 요거 부배합, 빈배합은 여기저기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층압에도 영향을 아까 미치는 거 배웠고요. 자, 그런 게 이제 우리 91쪽에 나온 겁니다. 자,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적당한 또 시공연도가 아닐 경우에 우리 나타나는 결함이랬죠. 그러니까 시공연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결함이라고 봐도 됩니다. 꼭 시공연도라고 아니고. 자, 그래서 저쪽 너무 끝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여긴 조금 지우자고요.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특히 콘크리트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 풀고 이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푸는데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제목 그냥 기본소에 있으니까 적당한 시공연도가 아닐 때 나타나는 것들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제목 보면은 제목부터 우리 기억이 아까 한 겁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재료 분리.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블리딩 아까 한 거죠? 여기서 이게 블리딩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레이턴스. 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지공연도 잘 비벼. 지공연도가 뭐랬어요? 작업의 용이성이라 그랬잖아요. 잘 비벼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공연도가 안 좋은 거는 작업이 안 좋은 거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재료 분리. 더 뭐 그냥 여기 있지만 여기 신나게 써놨지만은 뭡니까? 안 비벼진 거잖아요. 안 비벼진 건데 그래서 기본소니까 놓아놓은 거예요. 자, 원인 한번 보자고요. 너무 굵은 골재 사용할 때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뭐 안 비벼졌을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너무 그죠? 입자가 또 너무 거친 잘골재. 우리 둥글고 거친 공재를 사용을 하는 거지만 너무 이런 거잖아요. 굵은 골재 우리 뭐라 그랬어요? 대소립이 좋다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골재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물 시멘트비가 너무 클 때, 특히 이런 거 그죠? 물 많이 들어가면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해발레 되니까 재료 분리되고요. 배합이 적절하지 못할 때.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우리 그 오른쪽에 이제 이 용어들이 아까 장골재율 이런 용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장골재율이 뭐라 그랬어요? 모래하고 자갈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실적률은 부피에 대해 얼만큼 실제 얼마가 부피로 차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야? 조립률은 뭐라 그랬어요? 굵은 모래하고 가는 모래를 비교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장골재율이라는 얘기고 플라스티시티는 성형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뒤에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그죠? 다 배운 것들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고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자, 그래서 재료 분리.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은, 자, 이런 데에서, 자, 우리 이런 구조체를 쳤습니다. 구조체를 시멘트, 물, 모래자를 했는데, 재료 분리된 데라니까 뭐예요? 무거운 거, 모래, 자갈,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분리가 돼. 얘가 뭐예요? 자, 이 번호 써주자. 이게 재료 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여기 블리딩 얘기했죠. 블리딩은 뭐라 그랬어요? 피나는 거야, 피. 여기서 피나는 거야, 출혈. 그래서 뭐라 그래서 피난다 그래서, 자, 블리딩. 자, 얘 2번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물이나 미세한 물질.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야. 뭐 이래, 뭐 지지직 하는 소리가 자꾸 나네요. 분필이.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블리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자, 됐죠? 블리딩. 자, 그 다음에 레이턴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2번이고요. 레이턴스는, 자, 이게 쭉 이런 게 물이나 미세한 물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제 흥건해요. 그러니까 흥건해. 근데 뭡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증발을 하죠. 증발하니까 여기 제가 코딱지라 그랬어요. 우리 코 나오는 게 블리딩이에요. 또 코피가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굳은 걸 뭐라 그런다? 레이턴스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세트로. 자, 아시면 좋겠네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서도 이제 원인 이거 읽어보면 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것들. 자, 그러니까 이게 꼭 이거만 원인이 아니라 이런 것들. 지금 우리 배운 것들, 그죠? 시공연도, 물시멘트비,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말도, 그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러니까 뭐 됐다라는 거죠. 자, 레이턴스까지 그래서 자, 우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문제는, 근데 제가 놓다 보니까 여기 문제하고 그 다음 쪽의 문제하고 똑같은 걸 놓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늘 보고 오다가 보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 딴 문제를 놓는다 그랬는데 내가 빼먹었던 거 아니고 지워버린다 그러는 게 안 지웠나 봐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에 그냥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에 보면, 자, 용어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오는 거는, 자, 우리 클리프입니다. 클리프도 뭐 어떻든 다 이런 것들은 다 꾸준하게 다 지금 여기 나오는 블리딩, 레이턴스, 뭐 지금 얘기하는 뭐야 클리프 이런 것들은 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클리프. 자, CREP. 이 클리프도, 자, 얘도. 자, 클리프, 그래서 이 클리프 이걸 만약에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길다, 포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 이런 예, 클리프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중에 증가가 없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 단순 지지보라 그러는데, 자,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 우리 이런 얘기했죠. 하중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변형이 돼요. 근데 하중을 주지 않았으면 얘가 온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중, 그러니까 하중에 증가가 없습니다. 또는 하중을 주고 있어요. 하중을 주고 있는데 얘 잘 온전하게 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이상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중 주고 있는데 게다 온전하게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중의 증가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하중의 증가가 없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걸 갖다 크리프라 그래요. 하중의 증가가 없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 얘기해요. 내가 여기 그냥 이렇게 젊게 서 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40이에요. 40인데 앞으로 한 40년 후도 이렇게 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간단 말이에요. 물체도 똑같다는 거야. 물체들도 어떻게 된다? 하중의 증가가 없어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변형이 증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크리프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나서 이제 우리 뭐 구부러지고 그러면 이렇게 너 크리프 왔구나 이래도 됩니다. 크리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어로 뭐라 해요? 구부린다, 포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게 크리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래서 소성 변형,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장기 처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져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크리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크리프의 초기 변형률은 그나 제한 시간이 경감에 따라 좀 드러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확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자,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크리프라는 내용은 알았습니다. 처지는 겁니다. 변형이 증가되니까 자, 이걸 갖다 그래서 써주자. 장기 처짐 현상이다. 장기 시간이 지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걸 크리프라 그러는데 자, 요 크리프 원인이 요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여기 써 있는 거 이외에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크리프 원인이 아닌 것 또는 대책이 아닌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기억에 보면 제하응력이 클 때, 제하응력. 자는 하중이 클 때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 하중이 클 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하중이랑 응력은 똑같다 그랬어요. 제하응력, 하중. 지금 누르고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무겁게 지금은 뻗팅기고 있어요. 근데 어떻다는 거야? 무겁게 아주 눌러주는 게 심하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 누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뻗팅기고 있어 내가. 근데 힘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간다라는 거야.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하하중, 제하응력이 클 때 나타난다. 자, 근데 두 번째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균열이 가면은 그때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야. 우리 몸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크리프 가는 거라는 거예요. 물체나 사람이나.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균열에 대한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균열의 원인을 자, 그래서 우리 배운 거에서 아까 부배합이 균열이 많이 간다 그랬어요? 빈배합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을 꼭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찾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잖아요. W+C. 물 많이 들어가면 간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균열 가는데 또 아까 이 얘기하죠? 환경. 그죠? 자, 이런 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얘는 시공연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 균열 갑니다. 온도 높으면 왜 균열이 가요? 건조 수축에 의해서. 그죠? 온도가 높으면 물 수축하면서. 자, 이런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요런 것도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부재의 단면 치수가 작을 때. 자, 요 말도 나오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얘 5번, 6번하고 1번하고 좀 상반된 얘기입니다. 자, 얘는 무지하게 눌러주는데 얘는 자체가 야들야들하다라는 거야. 부재가 약하다 이런 얘기야. 약하니까 얘는 맛이 간다라는 거야. 너무 무거워도 가고, 자, 이런 얘기. 자, 그 이외에도 있지만은,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있네. 보양양생이라는 것도 있네. 보양, 양생. 자, 우리 보양양생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이런 게, 자, 우리 이제 콘크리트 탓을 한 다음에 잘 며칠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8일간 잘 물 뿌리고, 그죠? 열 같은 거 많이 안 나게 뿌리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야. 뭐 거적도 씌워놓고요. 그런 거 안 하면은 우리 산후조리입니다. 산후조리 못하면은 아웃되는 거. 여성분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얘기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뭐 균열에 대한 원인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 이런 것들에서 크리프가 간다. 자, 대책은 뭐 그죠? 이거에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내용줄에서 자, 그래서 우리 자, 요런 게 이제 우리 블리딩, 레이턴스, 클리프 자, 요런 용어들이 우리가 좀 생소한 거고요. 또 여기서는 없네, 생소한 용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성화, 우리 중성화 많이 했죠? 중성화, 이런 용어들 같은 것들은 별도로 딱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요 다음에 좀 한 다음에 해야죠. 그러니까 뒤에 좀 나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양거로 4번서부터는요. 자, 이것들도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자, 읽으면서 감는 겁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 자, 요것도 읽으면서 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알칼리 골재 반응. 이 얘기 이제 여기서 자, 이런 얘기인데 자, 결론부터 얘기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뭐냐면 균열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알칼리 얘기하면 얘 뭡니까? 알칼리 얘기하면 시멘트 얘기하는 거예요. 시멘트. 시멘트가 뭡니까? 우리 강알칼리성이잖아요. 그다음에 골재는 뭡니까? 우리 모래의 자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시멘트의 알칼리하고요. 골재에 지금 우리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골재에 자, 실리카, 탄산염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실리카나 탄산염. 자, 그러니까 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뭐 소금 계통 뭐 이렇게 보도 돼요.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이런 게 반응을 해서 뭐가 된다? 실리카 겔이 된다라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서 이거에 의해서 뭐가 된다? 실리카 겔. 그러니까 뭐 젤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 또 이런 용어들은 몰라도 되지만 이게 얘하고 얘가 반응해서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반응을 해서 커진다라는 거야. 입자가 이런 구조물에서 자, 이게 반응을 해서 이게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커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인장력을 가하는 거죠. 우리 철근이 부식이 되면은 이제 얘 커지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해서 뭔가 이렇게 커져갖고 민다라는 거야. 미니까 뭐가 돼요? 균열 가는 거라는 얘기죠. 이런 게 실리카 골재 반응의 자, 얘기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돼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팽창한다고 되어 있죠. 팽창을 해서 균열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알칼리 골재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점 방지책인데 그냥 이것도 안 읽습니다. 그냥 쑥 읽어보면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보면 5번에 염해라고 나옵니다. 염이 뭐예요? 또 얘기지만 염은 소금. 그럼 뭐 부식되는 거잖아요. 부식되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염분이나 대기 중에 염화이온이 침입해서 철근이 부식돼서 콘크리트에 주는 거잖아요. 여기도 뭐 안 읽어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염해. 자, 근데 우리 염해, 그래서, 자, 요거는 또 다시요. 아까 우리 골재는 얼마 이하라 그랬어요? 염분 함유량이 0.02% 이런 건 알아야 되는 거죠. 콘크리트는 얼마라 그랬어요? 0.3kg/세제곱미터. 지금이라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수치 같은 거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0.02하고 0.3 몇 번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염해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에 보면은 화학적 침식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침식이 뭡니까? 그죠? 우리 부식 같은 거 하면서 가라앉는 거란 말이죠. 침식된, 우리 뭐 이런 흙 같은 거 이런데, 그죠? 바위 뭐 이런 것들이 침식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콘크리트에서도 그런 침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에 의해서? 화학적인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우리 수화 반응 했잖아요. 아까, 자, 이런 건 외우는 게 CaO, H2O, 그죠? 얘가 뭐야? 그죠? 생석회, 여기다 물에다가, 그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CaOH2. 자, 얘가 수산화칼슘. 여기서 얘가 생석회.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속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반응하는 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화 반응이잖아요. 이건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건데 이런 거에 비슷한 것들이 막 화학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구조체가 되는 건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로 해서 또 화학적으로 해서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침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식이 일어난다는 건 뭐야? 결국은 아웃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재료의 상호 또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죠? 이 수화 반응 이거 이외에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구조체의 강도 조화 또는 열화를 일으키는 거. 자, 이런 거를 화학적인 침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런 거 됐고요. 자, 그다음에 포결. 이 포결이 요거. 자, 포결도요. 요 포결이요. 요거 유사한 문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포결이니까 말 뭐예요? 그냥 요 말 자체는 열에 의해서 폭발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얘에 대한 게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화재. 불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콘크리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 전도율이 적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우리 콘크리트 안에 콘크리트가 아까 물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 화재 온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 얘가 어떻게 수증기압이 돼요. 수증기압이.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요. 이게 압이 무지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화재가 나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죠? 얘 수증기압이 커니까 이 콘크리트 안에서 얘가 그저 팽창을 하니까 뭐가 된다라는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화재 시 급격한 고온에 의해서 내부 수증기압이 발생하고 이 수증기압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보다 크게 되면은 콘크리트 부재에 심한 폭음과 박리가 떨어지는 거고 탈락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포결이라고. 자, 근데 이런 게 어디 나타났냐 그러면 두 번째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50메가파스칼이라 그랬죠. 자, 우리 고강도가 아까 몇 메가파스칼이라 그랬어요? 40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포결이 고강도. 근데 제가 이것도 알아, 포결도 알고요. 자, 우리 고강도 콘크리트는 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안 좋다 그랬어요, 아까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화성이 안 좋다. 아까 얘기했죠. 피복 두께를 얇게 한다고요, 보통보다. 고강도니까. 아까 그저 10mm 얇게 한다라는 거 아까 피복 두께 있죠? 그거 하니까 내화성, 강도하고 내화성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이런 게 안 좋아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포결이. 그거에 대한 워닝도 자 나왔고요. 자, 됐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 포결까지, 포결 이거 시험 문제 여기 최근에 나온 겁니다. 자, 쉽지 않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95쪽에는 좀 쉬었다가 마지막인데 무지하게 많이 나가네요. 나는 오늘 지금 철골 구조 많이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 오늘 그 철골 구조 나갈지 모르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 이제 콘크리트 요거 끝나면은 요 문제 있는 거 한번 풀어보고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하나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오겠습니다.